자, 오늘도 전세 역전 6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환 본부장의 첫 번째 라운드 공략주 중앙 에너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74%.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4% 오르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들 이 정도는 올라줘야겠죠. 이 종목도 좀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이네요.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유가 감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에너지 종목군들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는 높았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눌림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전거래일에 큰 상승이 나왔었더라도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엄청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좀 불안감들 그리고 장 초반부터 10%가 넘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종의 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내일 다음 거래일이죠. 내일 이제 오펙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감산에 대한 기조로 갈 것은 맞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됐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허리케인 이연에 대한 좀 이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좀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감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공급 축소에 따른 유가의 강력한 강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S-OIL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실적적으로는 수혜를 받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거든요. 금일장에서도 좀 그렇게 움직였는데 일단 다음 거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산에 대한 이런 기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또 반등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공급단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되면 또 수요단에서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도 있어서 좀 거기에 따른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물음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이런 3년민 이후에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강력한 좀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되게 됐을 때 단기적인 또 석유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또 배제할 수 없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 라인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올 거는 뭐 예상을 다들 하셨겠지만 매수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최근에 에너지 쪽이 빠르게 좀 낙폭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물량을 한 번 정도 더 빼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21,400원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4,200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7,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 열어놓고 일단 1차, 2차 매수로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8,150원으로 일단 저점 라인에서 다시 좀 유가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부각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전 저점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가격 전략 지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 $100 이야기. 물론 $100 올라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다시금 끌어올릴 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도 목표 주가 2차로 27,000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공략은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의 공략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중앙 에너비스 봤고요. 두 번째 김지은 대표의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역시나 4% 이상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바닥권에서 일단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오늘 외국인 또 그동안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제 좀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광에 관련된 이 밸류에이션은 전혀 저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이 2023년에 드디어 이제 연매출 1,000억대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존의 PERC 태양광 방식보다 더 발전 효율이 좋은 고효율의 이 HJT 방식을 이제 글로벌 3개사 정도만 가능합니다.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 다음에 맥스웰, 그리고 이제 주성, 이게 3개사가 가능한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랑 맥스웰이 독점하는 거를 주성이 좀 가져갈 것으로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쪽으로 이제 태양광용 증착 장비가 2023년에
첫 반영되면 첫 반영부터 1,0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재밌는 게 R&D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만큼 기술 투자 많이 하고 매출액의 15% 이상을 무조건 R&D에 투자하고 임직원의 65%가 R&D.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너무 주력으로 이 포커스 맞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2분기에 반도체 관련된 수주 잔고가 대폭 감소했어요. 그래서 2만 원대까지 2만 원 중반까지도 갔다가 11,000원까지 거의 지금 52주 최저가 수준인데요. 역시나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 정도 가격에선 굉장히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도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의 PER을 갖다 놔도 반도체 장비주의 평균 PER은 10배 수준인데요. 그게 반토막 나는 수준이고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 미세화 될수록 이 원자층 증착 장비, ALD 증착 장비는 미세화에 딱 맞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비메모리 증착 기술도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쪽으로도 매출의 그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모멘텀과 태양광의 모멘텀을 고르게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OLED 쪽 관련돼서도 대형 OLED 이 화학 기상 증착 장비가 글로벌로 가능한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주성, 그다음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3개 정도가 이 ALD 원자층 증착 장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좀 밸류에이션에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좀 빛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하락해 있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요, 15,000원에서 17,000원대 대량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17,000원을 넘는 순간 그 이후로는 매물대가 상당히 없어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1차로 15,000원을 보고요. 2차는 한 18,000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네. 손절선은 역시 지금 지수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손절선은 짧게 한 마이너스 8%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1,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매수가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1,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좀 분할로 나눠서 매수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도 유입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함께 가격 전략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태광 보도록 하죠. 오늘 태광의 주가는 0.91%대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지난 주말 목금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자, 태광은 뭘 볼까요? 네, 뭐 일단 피팅 업체다 네. 보니까 실적에서의 좀 유의미한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좀 꽤 오래전에 성광밴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피팅 업체들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2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200% 이상씩 순이익단과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물론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소폭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유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서 유가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상승 기조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동발 또 수주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또 중동발 수주에 따른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뭐 LNG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런 피팅 업체들의 수주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실적 베이스로 조금 고공행진을 시작을 하려는 참에 좀 시장의 영향을 좀 같이 받아서 단기적인 좀 눌림목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이전에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매물대 돌파 시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로 충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베이스로 꾸준히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15,850원부터 16,200원까지 사실 좀 오늘 기회가 어느 정도 왔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밴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는 반등 목표로 18,800원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중장기로 보신다면은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전고점 돌파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14,200원 라인입니다.
이 첫 번째 고점 라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작점까지 깨면은 사실 박스권 하단까지도 한번 뺐다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량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4,200원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자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태광 현재 주가 대비해서 살짝 이제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의 전략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8,800원이지만 계속된 전고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김지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현대 미포조선, 네, 조선 관련해서 이제 뭐 피팅 봤다면 이제 조선주 자체도 봐야겠죠. 오늘 4% 넘게 일단 오르고 있고요. 조선주 가운데서는 사실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 조선하고 플랜트 엔진을 한 10년 일했는데요. 그쵸.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봤더니 네. 실제로 올해는 조금 힘들고요. 네. 내년, 내후년까지 2년 동안은 일감을 확보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체 업황이요. 올해는 왜 힘들죠? 저가 수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치러내면서?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정말 빠르면 1년 6개월에서 3년의 그 레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18, 19년도에 19년도, 20년도에 한 게 22년에 반영되니까 19년도, 20년보다는 올해 22년, 23년 훨씬 수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네. 중국하고 일본이 조금 줄어든 걸 우리나라가 가져가서 작년만 해도 34%의 점유율에서 전체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은 44%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사들 시장 점유율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그 가격의 핵심인데요. 신조선가 그 인덱스 지수 요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62입니다. 근데 작년 말 대비해서 5.6% 상승한 건데 이게 5.6% 얼마나 뭐 이게 너무 작은 수치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상당히 조선업황으로 봤을 땐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5.6% 상승해. 그래서 2023년 말까지 173까지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보면요. 유럽 연합이 러시아 연료 수입을 이제 거부하면서 기존 유럽이 러시아 수입 석유 제품 운반하는 게 약 100만 배럴. 그러니까 MR 탱커선으로 50척을 15일간 수송할 분량이 지금 거부한 상태거든요. 50척을 15일간 수송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숫자로 보면 유럽이 해당 물량을 미국이나 중동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운항거리가 최소 2배 이상 증가하다. 그럼 당연히 운항거리 증가함에 따라 MR 탱커선 수주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위포조선 단에서는 연간 수주 목표 잡은 게 36억 불인데 이미 3분기까지 해서 36불 수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뉴스는 LNG만 나오는데 LNG가 중요한 게 아니고 MR 탱커, PC선 모두 선종이 고르게 나오는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 위포조선은 중소형 선박의 세계 최강자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말씀드린 PC선, 그다음에 LNG선, 그리고 MR 탱커선이 고르게 지금 수주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MR 탱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기간 용선 운임 자체가 08년 운임 이후로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물량 증가에 따라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수주와 실적은 동시에 우상향하는데 이게 최소한 2024년까지는 업계에 체크해 본 결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최근에 한 달 동안 평균 매수한 가격이 지금 현재가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수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모두 14에서 15% 하락했을 때 최근 한 달 동안 3%밖에 안 빠졌어요. 그만큼 현대 위포조선으로 좀 수급이 몰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0원에서 10만 3,000원까지는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짧게는 12만 원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관련된 LNG, LPG, 그다음에 MR 탱커선, PC선의 수주가 계속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반기에 좀 더 나올 경우에는 목표가 15만 원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또 봤는데 잘 달리는 말이지만
올해까지는 조금 부침이 있어도 일단 주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내년과 후년이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목표 주가 12만 원은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겠죠. 네네.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까지 두 번째 라운드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하창원 본부장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오늘 뭐 약간 에너지 쪽으로 다 집중된 종목인 것 같은데,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서 확인했었던 우리가 중앙에너비스랑 좀 비슷한 관점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최근에 GSE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 급등이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천연가스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휴일에 이게 월요일장에 UK 내추럴 가스 선물 가격이 장중에 50%가 넘게 상승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렇게 단기간에요? 많이. 네. 당일에 그렇게 올랐다가 이제 마감은 30%대로 좀 마감을 했는데 네. 이제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눌렸습니다. 천연가스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반영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에 대한 채널 라인은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산에 대한 이런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가스 요금도 15% 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네.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에너지난 쪽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면은 뭐 곡물처럼 이 보유무역주의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이번 겨울철까지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들은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앞서 이제 중앙에너비스와 마찬가지로 주가의 급등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차익을 반드시 좀 해주시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워낙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 거래일에 선물 가격이 변동이 나오거나 이제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변동수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다시 바닥 라인에 좀 왔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11,600원부터 12,200원까지 분할로 현재 가격대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좀 짧게 끝났죠.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잠겨있는 물량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왔던 거래량보다는 4-5배 높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와줘야 이 해당 매물을 좀 소화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상승력 충분히 있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 14,500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1,150원입니다. 해서 전저점 부근에서 조금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땐 좀 비중 조절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성에너지 천연가스 가격,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유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천연가스 가격도 이렇게 좀 튀어 오르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14,500원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죠. 김준 대표의 종목은 큐브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 중에서 사실 큐브 엔터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해서 회복은 하고 있네요. 네네. 저는 일단 뭐 원탑은 당연히 JYP고요. JYP는 네. 이미 너무 많이 말씀을 그쵸. 드려서 숨겨진 좀 알짜 주식이 있나 해서 찾아봐서 큐브 엔터를 찾아봤는데요. 혹시 톰보이란 노래 들어보셨나요? 톰보이. 네. 예, 들어는 봤는데 그 여자 안 아이들. 들어보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 하창원 본부장님 뭐 잘 아실 것 압니다. 같은데 네. 좀 톰보이가 좋아합니다.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노래가 그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노래 자체가 지금 연간으로 소위 말하는 옛날 가온 차트 거기서 계속 1등을 했고요. 이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또. 네네. 노래가 굉장히 네. 저는 늦게 뒤늦게 약간 빠지신 아, 느낌인 것 네네. 같은데요. 이 유행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그 리더가 아주 독특하고요. 실제 왜요? 작사 작곡까지 하고요. 아, 그래요? 외모나 뭐 이런 그 외형이 상당히 좀 특이하고요. 뭐 단순 뭐 예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실력 있는 이런 걸그룹을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빌보드 글로벌 30위 안에까지 올라갔고요. 글로벌 음원 그 플랫폼 스포티파이에도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롱런하고 있고 이 아이들 자체도 7개월 만에 또 신규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 매출이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T 큐브 재팬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0% 성장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큐브엔터 지금 연간 매출 한 1,000억 정도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 또 그 NFT에 또 진심인 회사입니다. 애니웨어 NFT라고 재밌는 게 팬들이 행사 티켓이나 콘서트 티켓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선구매할 수 있고 의사 결정권까지 투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팬들한테 수익 배분한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애니큐브 NFT 토큰도 거래하면서 이 팬과의 소통하는 팬 플랫폼을 엄청나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NFT 모멘텀도 갖고 있다. 그래서 큐브엔터 자체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은 한 15,000원, 600원 정도, 그리고 기관은 한 16,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저는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분할 매수하기 좀 괜찮아 보이고요. 손절가는 짧게 한 7% 정도 선이 14,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한 18,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 엔터 앨범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앨범 수출액이 2021년 작년까지 연평균 72% 성장했고요. 올해만 해도 누적 동월 대비해서 꾸준히 매월 5%씩 성장하는데 이게 재미난 게 중국은 오히려 15% 감소하는데요. 중국의 부족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비아시아 지역,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앨범 판매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미디어 엔터 산업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큐브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 매수가 밴드가 근데 상당히 좀 네. 길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14,000원에서 16,000원, 네,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8,000원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 6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훈 본부장, 훈훈한 주식 김지은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시에 전세역정 공략주 한 종목 더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시간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좀 가까우신데요. 조금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자, 오늘 일단 수익률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 좀 리뷰해 볼까요? 네, 다스코 어제 앞전에 우리 금요일 날 또 추천했던 다스코를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네요. 뭐 다스코 이야기하면서 한미글로벌도 이야기했었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대 지금 급등 중인데 다스코는 아직 크게 뭐 장대 양봉 하나는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좀 소개하면서 아마 그때 양봉 자리가 아마 최저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주 정도 나왔는데 크게 뭐 몇백만 주 이상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굳이 좀 끌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한 4,700원대 우리가 아마 방송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한 6% 정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121선하고 21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1차 저항으로 좀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거래량을 좀 동반하게 되면 상승 여력이 한 5,600원까지 한번 찍어줬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익권이니까 매수가를 우리가 선조권을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스코 지금 수익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많은 두 자리 수익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스코 지난주에 함께 우리 확인했었던 공략주 리뷰 한번 해봤고요. 오늘 그런 공략주는 뭘까요? 네, 오늘은 러시아 푸틴 군 동원령 관련해서 한번 석유 관련주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한국 석유입니다. 주말에 러시아에서 푸틴 군 동원령, 뭐 좋게는 뭐 100만 명 가까이, 몇십만 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래서 자국을 또 탈출하는 이 청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전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 가능성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첫 군 동원령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상당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러시아의 군 동원령 선포에 따른 유가 상승에 아마 이 한국 석유의 반사이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성이 늘어나니까요. 그래 관점 보시면 되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석유는 어떤 회사냐? 예, 뭐 석유 관련된 제품이니까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장을 완공하면서 리사이클링이면 재생이죠. 유기용제업
영재를 세정제나 식각제, 반도체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는 유기영재를 본격 양산하고 있는데 PEI 첨단 소재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리사이클이라는 건 ESG 기업, 요즘 뭐 친환경, 환경이나 정부나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기업이죠. 그런 부분으로 리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 진행도 있고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울산에는 이미 준공이 완료됐어요.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 이미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3분기에 상업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시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생 용량이 이미 80% 정도 국내 주요 석유화학 대기업에 이미 판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 이제 판매가 제대로 된다면 연간 18,500톤 고순도 재활용 이게 가동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디에 이제 수출도 하는 기업인데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반도체 시장의 진출까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나 그런 폐유기용재 재생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유기용재 리사이클링 이 유기용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폐기하면 환경오염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생을 하게 된다면 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상당히 줄어드는 ESG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유럽에서는 재생 유기용재의 이 사용을 벌써부터 법적 의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한번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지금 역대 최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한 3,91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9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한 32% 정도 늘어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했기 때문에 아주 사상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찍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1년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6,658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통 400억대 나오는 4천억대 나오는 회사인데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영업이익은 한 27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게 된다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올해 사상 최대치다. 그리고 푸틴 관련해서 전쟁 관련해서 유가 관련 흐름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석유 보시게 되면 지금 2021년도부터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한 600% 정도.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한번 9,000원에서 27,000원까지 3만 원대까지 그걸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한번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전제 관련주이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실적도 동반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본다면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이 한 28,000원까지는 다시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반등을 한다면 15,000원 정도까지 큰 수익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좀 5.47% 정도 지금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1,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바닥권에서 살짝 상승한 모습입니다. 2차 목표가는 121선. 네, 저항선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석유로 오늘 공략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14,000원 함께 제시해 주셨고요. 자, 이 가운데 오늘 박준남 매니저님 오늘도 열심히 무방하신다고요? 네,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강한 큰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저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 후속타 종목들 공개할 테니까요. 3시 50분에 MBN 골드 오셔가지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3시 50분에 시작되는 박준남 매니저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